오프닝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주제. 주제. 예. 인간이 만든 태양. 바로 오늘의 주제 바로 인공 태양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주제일까요? 태양이 죽으면 을 대비하는 예. 거 아닙니까? 태양이 죽으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공 태양을 만든다. 태양 근데 위치에다가 좋은 발상이에요. 근데 아이디어 좋다. 네. 인공 태양의 목적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전기, 전력. 전기 많이 쓰시죠? 전기를 안 쓰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전기 많이 안 쓰고 있지 안 쓰는 거 않습니까? 없죠. 그렇죠. 전기를 공급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을 네. 지구에서 좀 태양과 비슷하게 만들면 네. 그걸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발상이군요. 그렇죠.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사실 엄청난 에너지지 않겠습니까? 딱 봐도 막 고온을 발생시키는 엄청난 에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핵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태양 안에서 이걸 이제 핵융합이라고 해요. 뉴클리어 퓨전. 원자력 아시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엄청 큰 무거운 원자를 중성자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 원자를 나눠요. 쪼개요. 그럼 쪼개면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전기로 쓰는 거죠. 태양은 쪼개는 게 아니라 핵을 합쳐요. 원자를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원자로 만들면 거기서도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오. 그게 지금 태양이에요. 그게 바로 핵융합입니다. 태양 자체가 핵융합 그 자체다. 걔도 지금 에너지를 계속 발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만드냐?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다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오. 어떻게 태양을 지구에서 만드느냐? 결국에는 이거예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저것 때문에 지금 일본의 방사능 픽폭 문제로 우리나라가 난리 막 났었잖아요. 회도 그렇죠. 함부로 못 먹고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실 원자력이 정말 좋은 에너지 소스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게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전기를 공급은 해주지만 한 번 이런 큰 사고가 나면은 답이 없는 거죠. 네. 왜 답이 없느냐?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핵 분열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무거운 우라늄 원소의 이 원자에다가 중성자를 때리면은 쪼개져요. 다른 예. 원자들로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오긴 하지만 이 쪼개진 원자들이 이 방사성의 원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사능을 내뿜는. 결과적으로 네. 에너지는 내지만은 이제 그게 잘못되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먹는 거죠. 예. 방사능에 일정 이상 피폭이 되면은 정말 크면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렇다면 기왕이면은 이런 방사능이 없으면서 또 핵 에너지, 이 좋은 에너지원을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그렇죠. 바로 태양이죠. 태양은 무거운 원자를 쪼개서 그 방사능을 방출하는 원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쓰는 수소, 네. 바다에도 많이 존재하는 작은 수소들을 결합해서 헬륨을 만들어요. 헬륨 가스 드셔보셨죠? 이거 잘하시네요. 그런 게 되잖아. 네, 수소, 헬륨 위험합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잖아요. 방사능을 거의 이제 내뿜지 않는 네, 그런 신박한데?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원자력 발전소 없이 그럼 엄청나게 엄청- 많은 전력을 공급받을 수 그럼 있는 거죠. 엄청 좋죠, 네, 진짜. 그럼 최고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예. 자, 원자력과 태양의 차이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이 이제 원자력이에요. 예. 핵 분열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핵 융합이에요. 합쳤으니까 융합. 네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큰 원자가 엄청 무거운 원자가 작은 중성자를 탁 맞아서 두 개로 분리되죠. 저 분리된 원자가 방사능을 내뿜는 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반대로 이제 핵 융합은 태양 같은 경우는 작은 수소 원자들이 하나의 헬륨으로 합쳐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떻게 에너지가 나오느냐. 분열되든 합쳐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에너지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네. 핵 분열, 이제 원자력. 네. 큰 원자에서 작은 원자 두 개로 분열이 될 때 두 개의 원자랑 분열되기 전에 큰 원자랑 질량을 비교했는데 질량이 분열됐을 때가 적어요. 질량이 뭔가 없어졌죠. 자, 그리고 똑같이 태양에서도 네. 두 개의 작은 원자가 붙어서 헬륨이 됐는데 하나의 헬륨이랑 두 개의 수소 원자랑 비교를 했더니 헬륨이 질량이 또 적어요. 결과물이 항상 그 전보다 적단 말이에요, 질량이. 그렇지. 왜 그럼 그 질량이 네. 줄어들었잖아. 예. 여기에서 질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질량들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에너지로 갔는 얘기예요. 요거에 대한 공식이 매우 유명한 공식이 있죠.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공식이죠. 바로 MC 스퀘어. MC 스퀘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E는 MC 스퀘어, E는 에너지. 이는 에너지는 예. M, 질량. M이 질량. 질량이에요. 질량 곱하기 C의 제곱. C가 빛의 속도.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제곱 곱하기 질량이 곧 에너지다. 예. 그 우리가 잃은 질량만큼 그 질량은 결국에는 엄청 큰 에너지로 바뀔 거란 얘기죠. 오. 그게 바로 핵 에너지예요. 핵 분열과 핵 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예.
지금 보면 융합할 때도 두 개를 합쳤더니 결과물이 에너지 질량이 줄었어요. 두 개를 부셔도 결과물이 하나일 때 110이었는데 둘러 나누니까 4야. 네. 이 어디 갔어? 이- 에너지를 바뀐 거예요. 곱하기 공 10개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오. 그러니까 엄청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 에너지가 있다는 예. 얘기죠. 오. 네. 중요한 거는 태양에 들어가는 그 핵융합 반응에 사용되는 게 바로 수소 원자인데 예, 네. 예. 이 수소 원자, 중수소 원자인데 정확하게는 요게 바다에 거의 평생 쓸 만큼 많이 존재하고 그래서 핵융합 발전이 정말 가능하다면 인공태양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평생 이제 전력을 공급받는 데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냐 바닷물 1톤 안에 있는 중수소만으로 만들 수 있는 핵융합 에너지의 네. 크기는 석탄, 석유 270톤으로 만들 수 있는 전기와 맞먹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네. 그러니까 270 인공태양을 톤. 만들면 우리가 이제는 뭐 화력 발전 이런 거 안 써도 네. 전력 공급받기가 매우 훨씬 그쵸. 쉬워질 거란 얘기죠. 이 말은 정말 네. 생활과 직결돼서 전기 요금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방사능 문제 없이. 와, 그러니까 아. 안전하고. 그래서 사실은 인공태양의 기술이 예. 상당히 많이 지금 진전이 돼 왔어요. 오. 네, 돼 왔어요. 그리고 이걸 응용한 영화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영화죠? 어디에 박혀 있는지 알겠죠? 심장에. 심장에. 그렇죠. 아이언맨. 아크 원자로. 저게 바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인공태양의 구조를 본따서 만든 우와. 네. 가짜지만 가짜입니다. 완전 본딴 가짜. 거예요. 사실 영화는 영화일 뿐. 중요한 거는 그런 소재들을 영화에서 계속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게 무슨 원리인가, 무슨 생각으로 영화에서 이걸 썼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게 해준다라는 거.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왜 인공태양을 만들어야 되는가.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요. 그래, 근데 태양을 어떻게 지구에서 만드느냐는 거야. 못 만들어. 태양이 일단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 태양 중심의 온도가 무려 1,500만 도. 1,500만 도. 만드는 것도 문제고 금속이 녹는 거, 쇳덩어리가 녹는 게 1,500도면 돼요. 태양의 10,000분의 1 정도 온도면은 금속이 녹아요. 근데 1,500만 도를 어디다 둘 거야? 그러면은 네.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정도의 태양을 만드는 건 근데 어때요? 이거를 보면은 핸들링 할 수 있는 온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크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둘 다요. 일단 온도가 핸들링 할 수 있게 되면 걔는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에서 그러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이유가 그 정도로 높은 온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랩장님의 얘기가 맞아요. 핸들링 할 수 있게 만들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온도는 낮추면 안 되고 온도는 계속 그 1,500만 도 이상으로 만들어주면서 주변을 안 녹이면 되는 거죠. 주변이 뜨겁지 않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약간 모순적이긴 하죠. 어떻게 왜 만드는 온도가 높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있어요. 네. 얘가 있어요. 얘네 둘을 융합시킬 네. 수 있습니까?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완전 못하죠. 하나로? 아, 좋은 아, 그건 비유입니다. 안 되죠. 좋은 비유. 안 되죠. 네. 왜 안 되냐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될 만큼 활동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물과 오렌지 주스 잘 섞여요. 그래도. 그쵸. 하지만 얘네도 합쳐졌다 볼 수는 없어요. 융합은 아니죠. 그럼 얘네가 기체가 돼. 더 활동적이라. 근데 거기서 더 뜨거워지면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네. 얘네는 기체보다 더 활동적이라 거의 막 미쳐 날뛸 정도로 막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플라즈마가 되면은 평소에는 융합이 될 수 없는 애들이 너무너무 날뛰다 보니까 지들끼리 부딪혀서 융합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자기적인 반발력에 의해서 부딪히지만 핵융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핵이 합쳐져야 돼요. 원자의 핵들이 합쳐지려면 예. 전자기력을 이길 정도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전자의 반발력을 무시하고 붙을 정도로 그렇죠. 얘네들이 네. 미쳐 날뛰고 있어요. 네네. 그 둘이 붙어서 그 이제 이건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제 강한 핵력에 의해서 핵이 이제 융합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엄청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엄청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온도, 아까 1,500만 도, 그리고 태양은 심지어 이 강한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압력도 세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큰 온도와 엄청 큰 압력이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전자기력의 반발력을 무시하고 둘이 핵이 합쳐져서 수소가 헬륨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1,500만 도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된다. 온도를 낮춰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만들었으니까 내가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죠? 지구는 사실은 압력이 태양처럼 크진 않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압력이 낮아서 실제로 태양만큼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대략 한 1억 5천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대단하지. 그걸 알겠어. 태양을 만들려면 고온이 필요한 건 알겠어. 예. 그거를 어떻게 하냔 말이야. 여기서 힌트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 보셨어요? 고양이가 아, 뜨거. 뜨거. 귀여워. 만지기 전에는 어때요? 모르니까 만지죠. 만지니까 뜨겁지. 예. 저게 힌트입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만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만지고 만들지? 이제 기다려보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건 아까 랩장님께서 정말 좋은 포인트를 잡은 게 엄청 작게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작은 태양을 만들어. 근데 이 태양이 1억 5천도야. 1억 5천도인데 얘가 1억 5천도라도 안 만지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근처도 뜨겁지 않아요? 근처도 근처도 막 근처가 왜 뜨겁냐? 근처가 왜 뜨거워요? 공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만드느냐?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랩장님 말하신 대로 아주 작은 그치.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안 건드리게 진공 상태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 1억 5천도씨의 인공태양이 계속 공중에 떠 있기만 하면 돼. 진공에서. 그렇게만 만들면 괜찮다는 거야. 바로 공중부양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은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공중부양을 시키면 우리가 지구에서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어떻게 공중부양을 시키지? 공중부양을 시키느냐. 그죠? 그게 문제인 거죠. 중요한 거는 아까 궤도연구원님이 예. 말한 거에 힌트가 있어요. 일단은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네. 플라즈마 상태가 돼야 돼요. 플라즈마 상태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뜨거워서 기체가 말 그대로 원전이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기체가. 근데 예. 플라즈마는 이 돌아다니다 못해서 원자 안에 전자까지 분리돼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건전지로 치면은 플러스 네. 마이너스가 네.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 원자는 플러스가 돼요. 그럼 막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건전지가 돌아다니네? 입자인데 극성을 띠고 있는 거야.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잘 보여요. 요걸 이용을 하면 됩니다. 바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요거를 많이 실험을 했었어요. 네. 전자석 들어보셨어요? 전자석. 예. 전자석? 네. 전선을 막 코일로 감아요. 야, 응, 네네네. 코일로 감아서 전기를 흘려주면은 자석처럼 행동한단 말이야. 전자석. 전기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된다. 그렇죠. 바로 요거 이제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예. 전선을 막 꼬아가지고 전기를 흘려주면은 그 사이에 자기장이 흘러요. 그 자기장이 흘러서 전자석으로 쓰는 거야. 전기를 줘서 자석을 만드는 전자석. 입자가 극성을 띠면은 네. 저 자기장을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공중부양을 할 수 있어요. 오. 저 솔레노이드 안에서는 솔레노이드 벽에 붙지 않고 그냥 쭉 지나가요. 그럼 중요한 거기다 건.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그렇죠. 저 안에다만 가두면 계속해서 가둘 수만 있으면 그 안에 1억 5천도 이상의 인공태양이 그 극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 인공태양이 있어도 벽에 닿을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저런 구조를 만들면 우리가 인공태양을 만들 수 있겠다. 지구에서도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아까 그 전자석을 봤을 때 양끝이 찔려 있지 않습니까? 입자가 한번 지나갈 때 그 안에서는 벽에 안 닿을 수 있어요. 근데 통과하면 통과하면 어딘가로 날아가죠. 그렇죠. 그러면 둘 다 이렇게 막으면 안 돼요?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땡그랗게 만들면 여기 안에서 그냥 계속 지 혼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오. 지금 렛장님은 진화했습니다. 이미 과학자들이 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바로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우리 아크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대단합니다. 와. 지금 렛장님이 저 지금 맞췄어요? 그대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좋습니다. 도넛 모양으로 행복하다. 만들면 예. 돼요. 도넛 모양으로 만들면 저 안에서 계속 인공태양이 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안까지 집어넣는 거는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태양이라는 거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니까 네. 아직 미지근한 수소 원자를 저 안에서 플라즈마를 점점 온도를 높여주면 되는 거죠. 네, 인공태양이 될 때까지 우와. 계속 온도를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게 바로 인공태양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아까 아크 원자로랑 닮았죠. 그래서 링 형태로. 아, 그러네요. 네, 아크 원자로가 거기서 따온 거예요. 보세요. 오. 건전지, 극성이 있는 건전지를 한다. 아. 가자, 건전지. 이렇게. 무한하게 계속 돌죠. 공중부양된 상태로 인공태양이 계속 벽에 돌아요. 안 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예. 하면. 그래서 그렇게 개발된 게 바로 요 요게 실제 인공태양의 형태입니다. 인공태양 분해도. 인공태양의 원리를 접목한 장치. 핵융합 발전 장치인 거죠. 예. 네. 우와. 요 구조, 요 인공태양을 만드는 요 시스템이 1968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건데 바로 토카막이라고 합니다. 토카막. 네. 지금 엄청 어렵게 써 있죠. 밑에. 예. 토카막이 지금 약자인데 저게 지금 러시아에서 처음 개발해서 소련 연방 시절에 처음으로 이 인공태양 구조 요거를 만들어서 지금 토카막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저 뜻은 뭐 결국에는 이제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아까 전자석이 예.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공중부양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도넛 모양으로 아. 그걸 이제 톨로이달이라 그래요. 톨로이달 자석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인공태양을 만드는. 그러면은 네. 걔네들은 무한한가요?
계속 갈 수 있어요. 그 도넛은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그 저항성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외부에서 플라즈마 상태 온도를 계속 높여주고 있는 그런 외부 어떤 에너지들을 계속 가해줘야 되고요. 네. 실제 이제 처음에 이 토카막이라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리코일을 썼어요. 실제로도 구리코일을 썼는데 구리코일이 갖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저항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소비 전력이 엄청 컸어요. 인공 태양을 좀 만들어 보기 위한. 그래서 거의 초반에는 실패를 했는데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게 지금은 그래서 어떤 걸 쓰느냐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서 엄청나게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 네. 케이스타라고. 케이스타 나오네요. 이게 바로 국가핵융합연구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구비하고 콜레스테롤. 있는 초최신 토카막입니다. 어. 인공태양 장치죠. 와. 여기는 뭘 썼냐? 초전도체를 썼어요.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초전도체가 뭐냐면 구리는 저항이 있잖아요. 네. 그 정기적인 저항성이. 네. 근데 초전도체는 이상적으로 저항성이 빵이에요. 아, 네. 저항성이 없는 걸 쓰면은 진짜 네. 거의 진짜 무한하게 돌 수 네. 있는. 물론 그것도 약간 현실적으로 좀 마찰이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뭔가 구동하기 위한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생겨요. 왜냐면 네. 이 초전도체 물질 특성이 엄청 낮은 온도에서만 초전도체 특성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1억 도 이상의 엄청 높은 인공 태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엄청 낮은 온도에서만 특성이 나오는 초전도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외부 환경은 초전도체를 쓴 환경은 영하 268도를 만들어줘요. 와, 268도. 와, 이거 완전 완전 반대로 모순적이죠. 진짜. 이 도넛 바깥은 영하 268도. 근데 도넛 안에서 돌아가는 플라즈마는 1억 도 이상. 와. 네, 요런 되게 재밌는 모순적인 상태가 됐는데 그거를 바로 우리나라의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시연에 성공을 해서 1억 도의 인공태양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와. 예. 시간이 조금 짧죠, 근데. 2019년 초에. 그렇죠. 네, 예.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원래 목표가 제가 알기로는 300초 이상 그 1억 도를 유지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는 아마 도달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1억 도를 돌파를 하는 걸 봤다. 그게 이제 시간을 늘려나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초기에 10초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점점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유럽 연합과 아시아 3개국, 인도, 미국, 러시아 이렇게 해서 이 핵융합 발전에 엄청나게 예산과 그리고 연구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요게 지금 결국엔 최종 목표로 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 이 핵융합 연구를 하는 인공태양을 만드는 연구진들이 다 이곳에 모여서 지금 엄청 큰 초거대 인공태양을 만드는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 프랑스의 ITER이라고 이제 국제 어떤 핵융합 연구 시설인데 네. 저기에 만드는 토카막 이 인공태양 발생 장치 토카막이 지름만 30m예요. 엄청 큰 도넛이죠. 와. 저렇게 해야 네. 돼.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연구진들이 저기 모여서 정말 범국제적으로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5% 정도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2025년에 첫 가동을 실험을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제대로 된 가동은 2035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네. 이 추세를 보면은 작년 2월쯤에 네. 0.1초 뭐 이렇게 성공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예. 수십 초 가능합니다. 근데 예. 최근에는 한 10초까지 갔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지금 1년도 안 된 사이에 굉장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조금만 감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는 인공태양 지구에서 가능하다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공진.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